과거에 미국이 싫으면 캐나다가 대안이었는데 이제 캐나다 대안이 없어지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유럽.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사이프러스는 아무 조건 없이 부동산만 사면 되는 증여세 상속세 제로인 나라를 찾는 분들. 예, 증여 상속 다 끝내고 나서 돌아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절세법으로 또 사이프러스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 동기에 맞는 이민 전략이 필요한 세상. 실은 이민이라는 건 하면 좋은데 꼭 해야 되나?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나한테 맞는지를 꼭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민의 동기인데요. 저는 딸만 둘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고 제가 이민을 가고 싶었어요. 외국인 한국사에 근무하는데 영어를 더 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요. 가족의 해외 진출 중에 신분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죠? 유학생이다.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학비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장학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취업에 대해서도 공정해요. 이 영주권의 그 혜택이죠. 실은 이 해외 투자는 요즘 많이 지금 최근 정권의 문제점 때문에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재산을 이동시키려는 분들의 문의가 진짜 많아요. 하루에 한 두세 통은 저한테 오는 게 다 재산을 이동시키고 싶다.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도 영주권 신청하시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절세하려는 거. 그리고 이것 때문이고 은퇴에 대해서도인데요. 미국은 실은 은퇴 이민자한테 가장 좋은 나라예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 먹는 거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맛있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사이프러스나 몰타나 가보세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마음껏 말하는 거, 영어를 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은퇴했을 때 가장 좋은 나라긴 해요. 근데 영어가 좀 되는 분들은 요즘 사이프러스 많이 가요. 사이프러스에도 한국인 모임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민을 성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법, law, regulation, policy, manual이야. 실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민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맞추고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준만 만족시키면 영주권을 준다라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민회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건 저 법과 규정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수속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임시체류랑 영주권이랑 시민권 세 가지예요.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건 방문비자도 있고 유학비자도 있고 취업비자도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는 비자예요.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쳐서 취업을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너무 못해서 휴학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임시체류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주권 받을 때 큰 리스크예요. 그럼 그런 리스크가 없는 게 뭐냐? 그런 리스크가 없는 게 바로 투자이민이에요. 투자이민은 투자만 하면 영주권을 줘요. 그리고 남녀노소, 그 다음에 나이 상관없어요. 이렇게 신분의 혜택을 받았는데 신분 혜택 외에 더 얻어지는 덤이 있죠? 미국 세법이 한국보다 좀 더 유리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일본만큼 세금이 비싼 나라예요. 미국은 저희보다 싸요. 근데 증여세 상속세는 아주 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적인 절세, 그리고 한국의 지금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위험하죠? 전망이 어떨지 가름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가름하기가 쉬워요. 특히 일정한 지역은,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자산 운용을 위해서도 새로운 세컨홈으로 자산을 이동한다. 한국이 싫을 때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미국 이민 종류랑 수속 절차. 아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 절차는요, 정해져 있는 절차예요. 저 절차만 똑바로 밟으면 영주권 받는 거예요. EB1, EB2는 독립이민이라고 해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내 능력만 증명하면 영주권 줘요. 그걸 독립이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EB2, EB3, 비승용은 EW라고 하는데요. 기술이민이 있고 비승용이민이 있어요. EB2는요, 학사 이상의 5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석사를 갖고 고용주가 있거나, 학사 더하기 5년 경력의 고용주가 있거나, 그리고 EB3는 2년 이상의 관련된 분야의
기술이 있으면 여기 승려으로 갈 수 있어요. 비승려는 18세 이상으로 학력 상관없어요. 닭공장을 가거나 청소부가 되거나 간병인이 되는 거예요. 이민회사는요, 투자이민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투자할 투자처를 알선해요. 변호사를 알선해요. 그 변호사랑 연결돼서 변호사를 우리가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리저널 센터라는 프로젝트 개발사랑 제가 파트너여야 돼요. 개발사가 파트너고 변호사가 파트너예요. 파트너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이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앞에 이미 설명했어요. 특정 목적으로 허가된 기간만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이민 비자, J1 비자도 포함이고 H 취업 비자도 포함이고 학생 비자 F도 포함이고 E2 비자도 포함이에요. 주재원 비자도 포함이고 이런 것들은 목적을 이행하는 순간까지만 허가되는 거. 그 목적 끝나고 나면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주권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15일 만에 심사를 내줘요. 그리고 45일 만에 심사를 내주는 NIW가 있어요. NIW만 45일입니다. 이걸로 가야 되는 이런 방법들까지 지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민에 대한 종류 다 아셨죠? 그럼 이제 절차예요. 이런 이민의 종류가 어떤 절차를 밟느냐를 봐야 돼요. 이민청원서 USCIS가 뭐의 약자냐면 United States Citizen Immigration Service Center예요. 미국 이민국이에요. 미국 안에 있는 중앙이민국에서 승인서를 주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셔널 비자 센터로 파일을 넘어서 인터뷰하시고 영주권 받는 거예요.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비자과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 인터뷰 없이 그냥 신분 조정이 돼서 우편으로 영주권이 그냥 와요. 일정 시간의 절차를 밟으면. 그 절차예요. 이민청원서를 냈어요. 근데 취업이면 어떻게 돼요? 이민국 청원서 접수하기 전에 18개월. 노동허가 심사 때문에. 노동허가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이민청원서를 내는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 아까 닭공장부터 쭉 3만 달러, 4만 5천 달러, 7만 5천 달러. 우리가 스스로 말씀드렸죠? 요거는 보통 저희 변호사님들 다 갖고 있는 그런 고용주들 또는 회계사님이 갖고 있는 고용주들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가 그런 걸 다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18개월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민청원서 보세요. 청원서를 내고 나면 청원서는 왜 내요? 합격하려고 내는 거잖아요. 합격해야죠. 합격 저거 되는데 이민청원서 승인내 130은 초청이민 청원서, 140은 취업이민 청원서, 516은 투자이민 청원서예요. 이렇게 각 이민 부류마다 제가 이렇게 청원서가 아까 보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원서의 양식이 좀 달라요. 들어가는 내용도 달라요. 투자이민은 동시 신청을 허용하게 된 이제 이민으로 개정되면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신청하고 있다. 예, 쿼터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쿼터가 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여기 오픈된 거는 바로바로 이민 승인만 되면 바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순서고, 이게 오픈이 안 되면 비자를 내가 승인서 받았어, 이민국 승인서 받았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업그레이드 유얼 라이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 인생이 더 나아지려고 이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 내가 해결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안 해도 그만일 수도 있는 건데. 선택과 그걸 실현시키는 거. 이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잘 하려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민의 방법, 미국으로 가는 거는 실은 가장 많은 사람이 미국을 가려고 해요. 마지막 남아있는 나라가, 지구가 멸망한다, 마지막 남아있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그래요. 지금 뭐든지 앞서가잖아요. 뭐든지 먼저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갔어요? EB1, 아인슈타인 비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영주권 15일 만에 주잖아요. 전 세계 훌륭한 사람들 빨리빨리 오래는데요. 독립이민, 투자이민, 그다음에 숙련직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요, 혹시 나는 6개월 안에 미국 가야 돼, 우리 아이가 지금 딱 공부를 해야 될 나이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원하면 방법은 있어요. 원하면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E2 비자가 있어요. J1 비자가 있어요. 뭐 F1 비자 있어요. 근데 실은 E2가 제일 많이 나가는 방법이죠. E2는 소액 투자 비자라고 해서 5년짜리 비자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목적으로. 사업하는 목적의 투자. 이건 비자. 그리고 이거는 공부하는 목적. 이건 취업하는 목적. 이거는 교환. 이거는 특기자. 특기자가 미국에 스폰서가 있으면 이거 비자 받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연구기관. 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다 스폰서가 필요한 것. 이거는 이제 학교가 입학 거서 줘야 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독립입니다 설명드릴게요. 10가지 중에 증명할 자료가 3가지가 된다. 라면 이걸 진행해 볼 수가 있고요. 요 7가지 중에 내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미국 국익에 유익한다. 지금 미국은 STEM, 사이언스, 엔지니어, 메디칼, IT 요 분야를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독립이면 이렇게 학력, 경력, 논문, 저널, 칼럼, 특허, 수장 기록, 언론 기사, 전문적인 수행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주시면 저희 변호사는요. 제가 지금 그 남들보다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 저는 한 명의 말만을 들으면 안심이 안 돼요. 한 3명 이상의 말을 듣고 제가 종합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음의 판정 의견은 가장 종합적인 압축된 그리고 이게 정말 더 노력한 판정 의견을 드려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못해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률이 있으면 안 되겠다든지 그리고 가장 빨리 가야 된다든지 내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때 투자이민이 마지막 선택이 되겠죠. 왜 마지막 선택이 되느냐? 80만 불이에요. 80만 불을 미국의 신생기업에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리저널 센터는 우리 돈을 가지고 영주권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들이 없으면 영주권 못 받아요. 미국 정부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저 80만 불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거나 내가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간접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간접 투자하는 기관을 정부가 지정했어요. 리저널 센터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근데 그 리저널 센터가 코타베라 프로젝트, 뭐 옐로스톤 프로젝트, 원템파 프로젝트, 뭐 힐튼 호텔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사가 짓는 건설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 개발사들한테 주로 돈을 빌려주느냐? 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돈이 그래도 좀 더 안전하니까. 땅을 담보로 우리한테 맡겼으니까. 이래서 좀 더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외국 자본을 끌어다가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어요. 자기네 돈 말고 외국 자본 끌어다가.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1년에 10,000개 비자를 열었죠. 그러면 80만 불 곱하기 10,000개 비자를 열면 외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본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줘요? 이 건물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건 알죠? 기반시설. 그래서 80만 불을 투자해야 된다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합법적인 자금 출처만 증명하면 돼요. 이게 우리 신청자가 해야 될 유일한 요건이에요. 아까 말한 범죄랑 병만 없으면 전염병.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자금은 어떻게 쓰여지냐. 미국 안에 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요. 이런 개발사가 돈을 갖다 썼잖아요. 시멘트도 사야 되고 나무도 사야 되고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한치죠. 인건비부터. 이런 모든 경비가 재무제표에 나와요. 재무제표에 경비가 다 나오거든요. 이 경비가 쓰여졌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월급을 주는 직원 10명이 아니라 우리가 투입한 돈이 쓰여졌다. 재무제표상 쓰여진 경비 내용만 있으면 조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영주권으로 고용창출 증명으로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완전한 투자이민의 3가지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80만 불 투자, 105만 불 투자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색깔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알면 TA가 정확한 것도 알아요. 이거 80만 불 투자하는 지역이 맞는 거야. 이게 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본의 투자, 신생기업의 고용창출. 앞에 제가 요약된 게 바로 이 이민국 사이트, USCIS 이민국 사이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민법을 정확히 알면 개념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불안한 건 딱 하나. 이 프로젝트가 정말 돈 돌려줄 수 있나? 돈만 돌려줄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요즘 좀 놀라는 게요. 50만 불일 때는 안 그랬는데요. 80만 불이니까 80만 불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외로 많아서 야 정말 이 강남의 아파트 하나가 6, 70억 하다 보니까 이 12억이 정말 큰 돈이 아니신 분들도 있구나. 저는 어마어마한 돈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 과거에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돈을 못 돌려줬어요. 오늘 아마 소개는 할 거예요. 요 콜로라 빌리지 하와이 거 2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 지금 브로셔가 없는데 이거는 영상 공개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현장을 갔다 오거든요. 이것도 갔다 왔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2번째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마지막에 만들고요.
제가 처음 갔다 온 것만 지금 영상 보는데 현장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못 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소개 손님이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냥 보낼 때 그런데요. 그냥 김미연 대표가 골라준대 해봐 이렇게 하니까 저는 되게 부담이 되는데요. 내가 충분히 알아버리면 안심이에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 그 문제만 내가 책임지면 돼요. 하와이 거의 루러 프로젝트랑 이거 루러가 아닌 얼반 도심 프로젝트. 도심 프로젝트는요. 수속 기간이 길어요. 이거는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루러 프로젝트는 2년 정도 걸리고요. 루러 프로젝트가 좋으면 수속 기간이 더 빠르니까 이게 더 나은 거죠. 빠른 영주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미국 안에서 신분이 변경되는 사람은 꼭 빨리 필요 없어요. 이미 미국 안에서 5년간 신분은 완벽하게 보장되니까. 굳이 빠를 것보다 안전한 거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한테는 제가 손님한테 이게 두 개를 꼭 비교해드려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개발사만 보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기관만 보는 분도 있고요. 자기가 딱 꽂히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체크 포인트가 하시는 거고 여기 간접 투자는 실적에 증명된 리저널 센터. 실적에 증명된 리저널 센터.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다면 실패하지를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이제 하는 건데요. 모든 프로젝트의 계약서 안에는요. 정부가 지정한 그 기준이 있어요. 리스크는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거 없어요. 결국 개발사가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담보가 안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투자 약정서를 봐도 리스크를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비슷하거든요. 다 비슷한 그 내용 중에서도 그래도 양심이 보이는 문구가 있고요. 양심도 안 보이는 문구가 있는 건 다 걸러내야 돼요. 양심도 안 보이는 그런 투자 약정서도 있잖아요. 교묘하게. 이런 건 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가 있어서 내가 돈을 번다. 엄청 고맙다. 그리고 나는 명성으로 실패 없는 이 리저널 센터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는 리저널 센터 골라야 돼요. 리저널 센터의 청렴성이나 프로젝트 내용 심사가 강화돼서요. 정부 차원에서 심사를 강화했어요. 자금 출처가 될 자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나는 이런 돈으로 진행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딱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런 돈을 어떻게 증명하죠? 자금 출처도 때 어떻게 증명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길잖아요. 나는 이런 돈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그 돈에 맞는 서류를 딱 알려드릴 거고 제가 여기에 보면 1번, 2번, 이거는 3번. 요 1, 2, 3번을 제가 오늘 좀 갖고 온 거예요. 네. 하나는 지금 제가 못 갖고 왔죠. 이렇게 3개가 투자 기간이 제일 짧은 거 3개. 1, 2, 3번 여기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영주권 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다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제가 지금 갖고 온 프로젝트, 하나 못 갖고 온 프로젝트 자료가 또 없어서 그거는 수속기간이 제일 수속기간이 제일 빨라요. 루럴 프로젝트, 시골 프로젝트 별도 할당된 쿼터가 있어서 제일 빠릅니다.